세상은 늘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까지 분명 곁에 있던 것들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져 버리곤 하지요.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던 것들마저 조용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만큼 오래된 것들은 더욱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져 가는 것들 중에는 어쩐지 쉽게 보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한 시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여성국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름 임춘행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여성국극은 한마디로 말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창극, 즉 여성이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모두 소화하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전통 무대 예술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연기와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 효과까지 모두 갖춘 종합 예술이었지요. 1950년대 전쟁 직후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먹고 살기도 힘들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극장 안에서만큼은 잠시 현실을 잊고 웃고 울며 가슴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성국극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뮤지컬과 영화, TV 드라마보다도 더 큰 인기를 누렸던 시대의 대중예술. 극장이 있는 동네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배우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극장 앞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국극의 한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늘 따라 붙었습니다. 바로 여성국극의 원조 임춘행. 임춘행은 1924년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임성태, 어머니 김하성 사이에서 이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예인의 피는 이미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장고명인이었던 외삼촌 김한식에게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소리와 장단을 배우며 자랐지요. 딸의 재능을 알아본 어머니의 결심으로 임춘행은 광주의 권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소리와 춤 전통 예술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1939년 식민지 조선의 한 소녀가 오로지 무대 하나를 꿈꾸며 상경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연희장을 오르내리며 기회를 기다렸고 마침내 1942년 부민관에서 열린 전통소리 발전의 공연에 특별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4년 조선창극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예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성국극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 예인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창극단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여성 배우들은 배역에서도 대우에서도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출연료는 낮았고 성적인 희롱과 차별도 버젓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불평등의 반기를 들고 1948년 박녹주와 박귀희를 비롯한 여성 국악인들이 마침내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합니다. 여성들만의 여성에 의한 무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여성국극이 바로 옥중화였습니다. 흥행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운명을 바꾼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햇님과 달님입니다. 박귀희가 남자 주인공 햇님 역을 맡고 김소희가 달님 역을 맡은 이 작품은 서울시 공관에서 초연되자마자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성들이 남자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무대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여성국극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성국극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바로 임춘행이었습니다. 1951년 임춘행의 주도로 여성국악단이 조직되고 1953년부터는 임춘행과 그 일행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단체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조카 김진진과 김경수, 김혜리 자매를 차례로 데려와 함께 무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산호팔찌, 여의주, 구슬공주 같은 작품들은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여성국극의 황금기를 열어젖힙니다. 이 시기 여성국극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소리뿐만 아니라 연기와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 효과에 열광했고, 특히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강인하지만 다정하고 냉정한 듯하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흔들리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성상. 그 남성상을 여성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냈던 것이 여성국극 인기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란하던 전성기에도 그늘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57년 임춘행의 조카 김진진이 갈등 끝에 두 동생과 함께 극단을 나와 진경 여성국극단을 따로 조직합니다. 여성 주인공 역을 도맡아 하던 간판 배우를 잃은 임춘행의 단체는 그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빚은 쌓이고 공연의 수준은 떨어지고 극장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66년 임춘행은 국극 단체로서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무대를 떠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 그 자체를 내려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듬해 1967년 임춘행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과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집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를 다시 붙잡아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겪었던 조카 김진진이었습니다. 김진진은 장위동 자신의 집으로 임춘행을 데려와 간호했고 근처에 임춘행 무용연구소라는 학원을 차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임춘행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꺼져버린 무대 위의 불빛은 다시 켤 수 없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작은 불씨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와 쇠약해진 몸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975년 임춘행은 자택에서 뇌출혈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와 함께 여성국극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성국극이 사라진 데에는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는 극장이 아닌 TV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여성국극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인기 탓에 전문성을 갖춘 배우는 한정되어 있었고 수많은 여성국극단이 난립하며 공연의 수준 역시 점차 낮아졌습니다. 늘 비슷한 고대 왕자와 공주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설정들은 점점 관객들에게 진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성국극은 1960년대 말 급격히 대중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국극은 판소리의 창, 전통춤의 아름다움, 연기의 극적 긴장, 화려한 무대 미술까지 모두 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음악극, 사실상 한국 뮤지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여성국극을 다시 조명하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웹툰과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여성국극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여성극극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가 개봉되었고 원로 배우들과 신진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 공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여성극극은 교과서 속 낯선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어르신들께 여성극극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삶의 위안이었고 위로였으며 가장 화려한 꿈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임춘행 역시 그 시절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웃음으로 누군가의 밤을 눈물로 밝혀주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다가 깊이 추락했고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와 춤 그리고 여성극극이라는 이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임춘행의 무대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사라진 별은 다시 빛나지 않아도 그 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별은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성극극 임춘행. 그 이름을 오늘 다시 조용히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